인선 관련해서 뉴스 특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 특보 들으신 이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뉴스 특보 들으셨고요. 여기는 다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네, 아까 명품 발효액, 아까 네. 생강 발효액 만들고 있었잖아요. 네. 잘 재워지고 있습니까? 네, 잘 버무려서 그동안에 이렇게 예쁘게 통에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설탕을 또 위에 켜켜이 올려줘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완성된 생강 발효액은 또 얼마나 둬야 되나요? 이제 설탕이 이제 위에서부터 녹기 시작하면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잘 저어서 충분히 이제 녹여주시고요. 네. 요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걸러서 즙액만 따로 보관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다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완성된 생강 발효액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발효액을 완성을 시켜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생선 요리라든가 그다음에 육류 요리할 때 같이 사용하시면 좋죠. 네, 저는 이렇게 차로 또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맛을 일단 좀 볼게요. 생각이 원래 이렇게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발효액을 만들어서 그런지 좀 맛이 많이 순해진 것 같고 부드러워졌죠? 그냥 음료수 대용으로 마시기 좋을 것 같고 매실은요 사실 봄에 잠깐 나오고 그때 담아야 되는데 이 생강은 사시사철 담아서 그렇죠. 이렇게 좀 감기 기운 있을 때 이럴 때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좋은 건 다 드시네요. 그러네요. 제가 집에서 한번 발효액 도전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발효가 어느 정도 끝난 건지 뭐 3개월 후에 알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잘못 담그면 시큼해지기도 그 상할 하고. 수도 있어요. 네. 네. 일단 그 발효액에 더 이상 기포가 올라오지 않으면 걸르셔도 되는데요. 네, 이걸 확인해 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작은 병에다가 발효액을 한 70% 정도 담으신 다음에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 쉿 소리가 안 나면 이제 1차 발효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걸르셔도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이제 숙성을 시키시면 되겠죠. 재료에 따라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기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잠깐 조금만 넣어봤을 때 휙 소리가 나지 않는 흔들었을 때 공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산화탄소가. 네. 자, 이제 질환별 맞춤 발효액 또 열어봐야겠죠? 기관지염인데요. 기관지염에 좋은 것은 팥뿌리 발효액. 감기 걸렸을 때 팥뿌리 많이 달여서 또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파도 아니고 팥뿌리예요. 예? 네, 파도 아니고 팥뿌리인데요. 팥뿌리는 뿌리를 포함해서 파의 밑 하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한의학에서 총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란 부분을 약용에 쓰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팥뿌리는 그 자체로도 땀을 내게 하고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염증을 잘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을 발효를 해서 드시게 되면 가래에 기침하거나 열이 날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혈압 관리하실 때 힘든 분들, 고혈압, 저혈압인 경우에는요, 솔잎 발효액이 도움된다고요. 네. 근데 솔잎이 어떤 점이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솔잎에는 그 열무소를 비롯해서 비타민 A, K 이런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테라펜유라고는 정유 성분이 있어요. 그 정유 성분이 중성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떨어뜨려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면서 강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저혈압인 경우 혈압을 잘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솔잎으로 만든 발효액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낯설어서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솔잎도 마찬가지로 계피나 이제 오가피처럼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시럽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마른 재료는 시럽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시럽을 만드는데 지금 요게 이제 1kg거든요. 꽤 분량이 많아요, 솔잎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가 이게 좀 많기 때문에 이거 이제 1kg고요. 1kg의 시럽을 만들 때는 동량의 물, 저기 1kg면 물이 1.8kg 정도가 들어가면 되고요. 1.8에다가 이제 설탕이 1.8kg가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처음서부터 끓이면 안 돼요. 갈변돼 갖고 안 되기 때문에요. 물을 조금 끓이세요. 근데 펄펄 끓이지는 말고 어느 정도 끓어지면 여기다 이제 설탕을 넣어주세요. 데운 물에다가 동량의 설탕을 넣고요. 여기서 1대1은 물과 설탕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녹을 정도로 얘를 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녹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물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를 불을 꺼주세요. 거를 꺼서 녹여주세요. 이거를요. 이렇게 충분히 해갖고 잘 녹여준 다음에 녹여가지고 준비된 게 지금 이 시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8리터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재료로 만들 때는 이런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예요. 시럽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럽을 만든 다음에